방어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중 맛 좋은 대방어의 가격은 늘 아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어 양식장에서 직접 사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해서 방어 양식장까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방어 양식장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먹이론 어떤 걸 먹이는지부터 이를 택배로 받았을 때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 영상 내돈내산이라는 걸 말씀드리며 시작해봅니다. 양식장에서 축양 대방어를 바로 산 후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일단 저는 경북 울진 죽변항으로 향했습니다. 울진 죽변항에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209라는 식당이 있잖아요. 여기 사장님의 가족분이 울진에 계시는데 지역의 방어 양식장 사장님과 연결해 주셔서 방어 양식장을 컨택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 양식장은 배를 타야지만 양식장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상 가장 빠른 새벽 조업배를 타고 조업 구경 후 방어 양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 양식장은 다음과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양식장 사장님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찍은 영상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입수해 보았습니다. 방어를 맨날 수주에서 보거나 물밖에서 파닥이는 걸 본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방어를 보고 있으니 이걸 다 팔면 정말 큰 돈이 되겠다 싶었는데 사장님께서 말하시길 1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건 맞지만 올해 수온 이상 현상으로 인해 대량 폐사가 한 차례 있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양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며 양식장의 고기가 탈출하거나 다음과 같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나름 사이즈 있는 개체가 이렇게 폐사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해를 잘 넘기고 다시금 키운 방어는 현재 평균 7에서 10kg 정도라고 하고요. 먹이를 잘 먹은 특대 방어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식장 축양 방어는 어떤 걸 먹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먹이 주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정치망에 잡힌 물고기 있죠. 잡힌 고기 중 값어치가 높은 생선은 따로 분류해서 팔고 그 외의 어종은 잡자마자 바로 양식장으로 가져와서 먹이로 준다고 합니다. 보니까 새끼전갱이야 가라지, 고등어, 그리고 돌돔도 있던데 이걸 전부 먹이로 주는 거였죠. 이곳의 방어는 자연산보다 운동량은 덜할지 몰라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자연산 부럽지 않게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식되는 방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를 손질할 곳이 따로 없어서 한 번에 대량은 아니고 업장에 손질을 부탁해서 매일 몇 세트씩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판매는 가능하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전에 폐사 피해를 받았던 곳이라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구독자분들께 좋은 가격에 드리라며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셔서 저 역시 판매에 대해서 따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없이 손질해주는 업장의 수고비 외에 최대한 좋은 가격에 맞춰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지에 가서 어떤 상품을 보고하면 인건비와 시간을 들이는 거다 보니 크리에이터나 셀러의 수익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붙는 순간 일반 소비자가 받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소비자가 원했던 바인 산지에서 직접 받아 저렴하게 먹는다는 거에 어긋난다고 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받은 사장님도 오히려 좋은 가격에 주는데 제가 뭐라고 여기서 돈을 가져가나요? 저는 유튜브 열심히 하고 제 푸딩 팔아서 돈을 벌 테니 이번 양식장 축양 방어회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 없이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어떤 구성과 어떤 가격의 방어를 받게 될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얼른 집에 가서 택배로 받은 방어회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온 저는 방어를 1박 2일에 걸쳐 받았는데 아이스박스에 양념장과 킴, 정체모를 소스, 그리고 채썬 양배추와 함께 방어가 담겨왔고요. 방어에는 보냉팩에 한 번 더 포장되어 있었는데 초록색 숙성지에 감싸져 있었고 그 초록색 숙성지 안에 또 숙성지가 있었죠. 2단계로 덮인 숙성지까지 제거하면 방어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방어는 썰려져 온 게 아닌 이렇게 덩어리로 왔습니다. 써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온 이유는 퀄리티 때문인데요. 회라는 음식은 썰고 나면 그때부터 과숙성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예시로 마트회를 저녁 늦게 사서 먹으면 살이 무르고 일부 변색이 되어 있으며 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루 동안 뒀다가 먹으면 맛있는 것도 맛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택배로 방어를 1박에 걸쳐 받을 시 썰려져 있는 것보다 직접 썰어 먹는 게 훨씬 나아서 이렇게 덩어리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물을 썰듯 일반 식칼로 그냥 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받아서 썰어 먹을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가 중요하니 부위와 무게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는 등쪽살, 배쪽살, 배꼽살이 고루 당겨왔는데 머리에 가까울수록 기름지다는 특성에 맞춰 머리 쪽에 가까운 등살을 쓰면 뱃살은 꼬리 쪽에 가까운 걸 쓰고 꼬리에 가까운 등살을 쓰면 머리 쪽에 가까운 뱃살을 주는 식으로 기름진 부위를 골고루 넣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등살은 머리 쪽에 가까운 걸 받고 뱃살은 꼬리 쪽에 가까운 걸 받아서 지방이 덜한 불구스름한 부위와 기름진 등살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담긴 중량은 약 680g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600g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 제공하는데 국산 축양에는 방어사상충이 간혹 있어서 이를 도려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넉넉히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양은 이 정도면 2명에서 인당 300g씩 먹을 양인데 적은 양은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컨택한 양식장은 7에서 10kg 이상 방어가 많아 이 사이즈를 주로 판매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요즘 대방어라고 칭하는 기준이 너무 다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에서 10, 근데 진짜 솔직히는 9에서 10kg 이상을 대방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대방어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 정도 사이즈의 방어는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일단 배꼽살은 기름이 아주 가득했고요. 숙성이 진행되어서 탱글하진 않았지만 살의 밀도가 높으며 아주 부드러운 것도 아니어서 조금 씹는 맛을 원할 시 두껍게 썰면 식감도 나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축양 방어에서 우려했던 방어사상충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봤거든요. 다행히 혈압육 쪽에 아주 작게만 있어서 거의 날리는 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필렛 작업하고 소분하면서 나온 방어사상충은 제거하지만 필렛 안에 방어사상충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특별히 방어사상충이 없는 걸 받을 수도 없는, 즉 랜덤인 거죠. 그래도 자연산에 비해 방어사상충이 적기에 아마 넉넉히 들인 양 안에서 방어사상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서비스 개념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썰어낸 방어는 그 맛이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론 겨울철 방어의 꽃이라 불리는 배꼽살을 먹어봤는데 아까 썰 때도 느꼈지만 미치도록 기름졌고 적당히 부드러운 살코기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지방이 입에서 강렬한 고소함과 함께 부드럽게 사라져서 역시 배꼽살은 배꼽살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배꼽살 다음으로 기름진 머리 쪽 등살을 먹어봤는데요. 이 부위 역시 기름진 편이었지만 담백함과 약간의 산미가 있어서 많이 먹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식감 역시 배꼽살만큼 지방이 많지 않아서 살코기 씹는 맛이 좋았죠. 일단 기름진 부위의 맛은 고소하고 본인의 단맛도 은은하게 있어서 좋았지만 여기 보이는 붉은색 부위, 지방이 차지하는 이 붉은 살 부위가 맛이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이 부위가 비리진 않은지 지방이 없어서 맛이 없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식감은 무르지 않고 지방이 많은 부위에 비해 옅지만 살의 탄력이 느껴졌고요. 맛은 지방의 뉘앙스가 거의 없었지만 살 자체의 맛이 밍밍하진 않아서 약간 눈다랑어 속살을 먹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진 회를 많이 먹으면 금방 지치는데 이렇게 기름이 적은 부위를 한 번씩 먹음으로써 이 겨울방어의 기름짐을 더 오래오래 즐길 수 있었죠. 물론 기름진 방어는 초장에 찍어 먹으면 초장의 새콤함과 달콤함, 약간의 매콤함이 기름짐을 눌러줘서 괜찮았죠. 또한 담백한 부위는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 밸런스 좋게 즐길 수 있기에 저처럼 밸런스를 맞춰 골고루 즐기거나 아니면 소스를 상황에 맞춰 곁들이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택배의 내용물을 꺼낼 때 알 수 없는 통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이걸 보낸 분에게 여쭤보니까 참깨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선 고등어나 전갱이 등 붉은살 생선에 참깨 소스를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 이를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 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먹었던 부위를 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참깨 소스에 비해 훨씬 더 꾸덕했고요. 마늘의 알싸함이 고소한 참깨 소스의 느끼함을 잡고 안에 들어간 통 들깨는 추가적인 식감을 주었습니다. 참깨 소스를 더한 회는 종종 먹지만 이건 또 다른 느낌으로 더 강렬한 인상을 줘서 고기를 먹을 때 쌈장을 처음 접했던 것처럼 마치 홀리듯 몇 점 더 소스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특제 참깨 소스까지 찍어 먹은 저는 남은 방어를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택배 고성 중 하나였던 채썬 양배추를 활용해 회덮밥으로 즐겨볼까 합니다. 사실 택배 방어를 주문할 때 이렇게 야채를 준 경우는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쓸까 했거든요. 그런데 기름진 방어를 어느 정도 먹고 기름짐이 느끼함으로 바뀌려 할 때 야채와 초장, 회를 일부 넣고 바꿔 섞으니까 느끼함도 싹 가시고 회만 먹고 살짝 아쉬웠던 포만감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특별한 조합은 아니지만 야채가 함께 옴으로써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보니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방어 양식장의 축양 방어를 맛보았는데요. 택배치고 준수했고 혈압력의 변색도 없이 기름진 부위는 제대로 기름이 차고 담백한 부위는 살의 맛이 밍밍하지 않아 맛 자체는 만족스러웠다. 이게 제 총평입니다.
양 또한 55,000원에 600g 이상인데 식당에서 먹는 단품방어가 500g 전후에 평균 7에서 8만원이니까 식당에서 제공하는 곁들임 안주나 일부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이라 보았죠. 물론 택배방어가 100점짜리 방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각한 활 방어를 선호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지방이 더 가득 차 있고 방어 사상충이 아예 없는 일본산 양식 방어를 선호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알게 된 이 방어 양식장의 축양 방어는 자연에서 갓 잡은 물고기를 바로 먹이로 주고 사이즈도 적당하며 지방도 나쁘지 않아서 이건 이거 나름대로 매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산 축양 방어는 방어 사상충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산만큼 많지 않고 순살로 받은 이 방어는 일부 표면이 불구스름했지만 이는 피가 살짝 쏠린 거라 얇게 썰어내면 속살 부분은 피로 물든 것 없이 깔끔했기에 이런 두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55,000원이라는 가격에 양질의 숙성방어를 특제 참깨 소스 그리고 야채를 더해 먹는 회무침이나 회덮밥으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어의 구입 방법은 네이버 폼으로 작성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총 300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를 하지만 현금 영수증 처리도 다 가능하기에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설명 및 문구를 보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